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100m 몇 초 뛰셨어요? 100m? 기억나시나요? 뭐 대부분 뭐 15초에서 16초 뛰시죠, 일반인 분들 기준에서. 저는 초등학교 때 몇 초 뛰었냐면 12초 뛰었습니다. 12초 초반대. 자,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으니까 24년 소년체전 100m 화산초 장용준 선수가 1위를 했는데 기록이 몇 초냐면요 11.89더라고요. 그러니까 23년 전 김호남의 스피드는 전국에서 지금 가장 빠른 선수랑 0.3초에서 뭐 5초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. 아니, 물론 육상에서 이 정도 차이면 엄청 큰데 저는 축구 선수였으니까 아무튼 12초면 꽤 빠른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땠냐면요, 치면 다 떨어지더라고. 지금은 좀 부진하지만 은바페가 파리에 있을 때 막 치면 다 떨어졌잖아요, 그죠? 그걸 제가 했어요, 초등학교 때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네, 너무 좋죠. 축구가 너무 재밌죠.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. 우리 어릴 때 체육대회 해서 막 개주 막 하는데 우리 팀이 막 지고 있어. 근데 내가 4번 주자야. 마지막에 내가 다 따라잡아. 옆에 막 여학생들 막 난리 나고 막 결승선 통과하고 막 부둥켜 안고 막 스타 되고 막 평소에 좋아하던 여학생이 갑자기 나 잘해주고 막 나 설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네, 그거예요. 딱 초등학교 때 딱 제가 그랬거든요. 그리고 정말 많은 축구 선수가 달리기가 빨라서 축구하는 경우 지금도 정말 많습니다. 그만큼 축구에서 스피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. 근데 이 선수들의 특징이 주로 사이드 포지션을 많이 봐요. 윙어나 윙백을 보죠. 빠른 거 이용하려면 중앙보단 사이드가 훨씬 더 편하니까. 그리고 이 선수들은 약간 기본기가 안 좋아도 딸려도 경기를 뜁니다. 왜?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 빠른 게 잘 먹히거든. 상대 수비수들이 경험도 없고 아직 성장을 덜해서 스피드 못 따라가요. 격차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맨날 치고 달리는 거예요. 페인팅 이런 거 필요 없어. 치고 달려도 다 떨어져. 그래서 이 달리기 빠른 선수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.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많아요.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? 제가 그랬다니까. 그 마음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. 그러니까 달리기는 빠르니까 뭐 기본기 좀 부족해도 먹히더라고. 그러다가 자, 언제부터 이게 잘 안 먹히는 시기가 옵니다. 그게 언제냐면, 자, 스피드 느린 애들이 2차 성장기 지나면서 힘이 좀 붙고 이제 경험 쌓이면서 이제 빠른 애들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이제 본인만들의 데이터가 생긴 거야. 그때부터 잘 안 먹혀요. 이 빠른 선수들이 급격하게 성장이 멈춥니다.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멈추는 느낌을 받아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? 느낌이에요, 느낌. 자, 멈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. 그동안의 성장이 너무 급격하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이제 조금만 이제 성장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느리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뭐 이런 겁니다. 제가 예전에 감자탕을 했었으니까 감자탕을 한번 팔아본다고 해볼게요. 제가 감자탕을 파는데 매달 매출이 막 오르는 거야. 뭐 1월 달에 800 팔고, 2월 달에 900 팔고, 3월 달에 1000 팔고, 4월 달에 1100 팔았어. 그러다가 5월 달에 4월 달이랑 똑같이 1100만 원 팔았어요. 그럼 뭔가 좀 찝찝하거든.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1100만 원 판 거야. 그럼 어때요? 내가 잘 하고 있었음에도 막 어떤 쫓기는 느낌이 들거든. 그때부터 막 들기 시작해.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느껴져요. 왜 그럴까요? 그동안의 성장이 너무 급격해서 지금 이 수치를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. 못 받아들여. 치고 달리면 다 떨어졌던 애들이 이제 안 떨어지니까 내가 예전에 이 친구 그냥 밥이었거든. 근데 이제 안 되네?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까요? 한 달에 1100만 원 파는 거, 그 버는 거,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지. 이 시국에 지금 난리잖아요. 지금 불경기고 어쩌고저쩌고. 충분하지.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. 그러니까 내 매장에 오는 손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하나라도 뭐 잘해주려고, 서비스라도 더 드리려고 그렇게 챙겨드리고 하면 그게 또 다음 달 매출 올려주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? 이런다고 해서 그 다음 달에 매출이 무조건 올라요? 그렇지 않아요. 아니,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 달에 매출 100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도 어때요? 잘하고 있는 거잖아. 1000만 원이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제껏 급격하게 성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성장이 멈춘 것 같은 거지,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. 그럼 나 뭐 해야 돼요? 다른 애들 성장하는데 너 이제껏 뭐 했니? 이래야 돼요? 아니지, 반대지. 야, 허남아, 지금까지 성장하느라 쉼없이 달려오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. 최저학력 때문에 뭐 요즘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축구하느라 너 정말 좀 고생이 많았다. 이렇게 좀 보살펴줘야지. 정말 달리기 빠른 선수 떠나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급성장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본인만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본인을 탓하는 것. 이 선수들이 본인만 탓할까요? 아니요. 그리고 나서 그 분노가 옆으로 퍼져요. 나 경기 안 뛰기는 지도자들 저주하고요, 동료 경쟁자들 막 저주해요. 그 상태로 노력이 돼요? 안 돼요. 짜증만 나고 해결 방법이 안 떠올라요. 자,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나요? 아니요. 그냥 짜증만 나요.
그냥 하는 거예요. 그냥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? 옆에서 지켜보던 부모님이 이제 걱정돼가지고 축구 얘기 한마디 하면 엄마가 도대체 뭘 하는데? 하면서 막 버럭 화를 내요. 그냥. 그러니까 화내면 차라리 다행이야. 아예 말도 안 해. 왜? 달라지는 게 아예 없으니까.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예 말도 안 해. 이런 선수들 뭐부터 해야 돼요? 그러니까 그 와중에 축구 잘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나를 좀 인정해주고 좀 아껴주고 보살펴줘야 돼요. 요즘같이 분초 단위로 돌아가는 세상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 누가 위로해줘요? 눈길이나 주나요? 그런 거 없어요. 그 보살피는 시간마저 아깝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. 우리 어린 선수들이. 지금 축구 시장이 어떨까요? 저 축구할 때 25년 전이랑 또 달라요. 우리나라 축구도 선진국 시스템 반영해서 프로 유스 시스템 도입됐어요. 진작에. 현재 이 선수들 어떠냐면요,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 산하 들어가잖아? 그대로 졸업해요? 아니요. 2년 지나잖아? 각 선수들 평점 먹여가지고 방출돼요. 그럼 그 방출된 선수 어떨까요?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자기 가치감에 엄청난 타격을 받죠.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볼 때 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, 난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어떤 자기 가치감, 효능감인데, 이 두 가지 느낌이 본인을 존중하는 자기 존중감과 직결됩니다. 그런데 본인을 방출이나 당하는 하찮은 선수라고 생각하는 이 선수가 어떻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, 존중감이 생기겠어요? 너무 힘들죠.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프로 시스템이 딱 이 시스템이에요. 어디 뭐 프로만 그런가요? 요즘은 일반 회사원도 다 그렇잖아요. 네, 똑같잖아. 요즘에 평생 직장 이런 게 어디 있어요, 그죠?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프로 산하 시스템을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어떤 축구적 성장을 있어서 이거 매우 좋은 시스템이에요. 단 그 이면에서 발생되는 선수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케어는 선수 본인이 해야 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. 제가 실제로 하는 게 그런 거고요. 하루에도 정말 많은 축구 하시는 분들 다이렉트가 와요. 멀리 일본에서 이제 프로 생활 하시는 선수도 있고, 뭐 부상당한 선수도 있고, 뭐 성장이 멈춘 것 같아요, 뭐 이런 선수 되게 많아요. 근데 이런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뭘까요? 제가 상황이 이러하고 부상 당했는데 결국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건 아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. 왜 배운 적이 없거든. 제가 그래서 대답을 못 해준 친구가 아직 많아요. 뭐 수원FC 유스 선수도 있고, 뭐 일본에 있는 선수도 있고, 아무튼 제가 대답 꼭 해줄 건데 무조건 이거부터 하세요. 좀 그 와중에 좀 열심히 살고 있는 본인 스스로를 좀 보살펴 주세요. 친절하고 따뜻하게. 이게 무조건 1번이 돼야 돼요. 아니, 궁상맞게 누가 좀 위로 좀 해주면 안 되냐?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. 자,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이 본인을 위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연구 진짜 많아요. 본인의 아픔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?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.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부모님이 알아요? 지도자가 알아요? 아예 알긴 알죠, 간접적으로. 그런데 진짜 본인만큼은 모른다니까. 알지 못해. 그래서 이 셀프 컴패션이 정말 중요한 거야. 특히 힘들 때. 에덴 크로스라는 심리학자 연구팀에 의하면 어떤 자기와의 거리두기, 이 셀프 디스텐싱,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말을 합니다.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. 나는 지금 부상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, 지금 주전 경쟁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, 이거보다 나를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고, 아이고 호남아, 너 진짜 부상 때문에 진짜 힘들구나, 얼마나 고생이 많니, 그 힘든 주전 경쟁 이겨서 이제 경기 좀 뛰나 했는데 부상을 당했으니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, 고생 진짜 많았다,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한 번도 너를 챙겨주지 못했구나. 그러니까 이게 좀 돼야 돼. 기본적으로 나를 좀 애쓰고 있는 나를 좀 보살펴줘야 돼. 그럼 이런 말 할 수 있어 또. 나는 부상 안 되겠으니까 필요 없어. 아니에요. 우리 다 필요해요. 우리가 지나다니는 사람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, 그죠? 근데 전혀 멀쩡하지 않아요. 지금 아무 일도 없고 100% 멀쩡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, 이 세상에? 감독님 멀쩡해 보이죠, 그죠? 아니요. 감독님은 어떨까요? 이번 대회는 잘해야 되는데, 그 와중에 뭐 가족은 또 챙겨야 되는데, 그 와중에 또 부모님도 챙겨야 되는데, 그 와중에 나도 지금 여기가 막 어디가 아픈데. 지도자가 멀쩡할까요? 아니에요. 회사원은 어때요? 취준생은 어때요?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? 우리 애 키우는 엄마들. 우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런 나를 좀 우리가 위로 좀 해줘야 돼, 스스로가. 그래야 그나마 좀 사람이 살 수 있다니까.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내 탓해야 돼. 이게 아니라니까. 장사 안 된다고 막 알바생들한테 싫은 티 팍팍 내고 손님들한테 싫은 티 팍팍 내면 그 식당 어떻게 될까요? 장사 더 안 돼요. 그러니까 그 와중에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막 더 다그치고 화내고 어떻게 될까요? 축구 더 안 돼요. 자, 다시 한번. 자, 그 와중에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좀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세요. 그게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되는 나에게 해줘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. 자,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. 제가 확신합니다.
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. 다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. 제가 뭐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뭐 크리스토퍼 거머나 크리스틴 네프나 뭐 아까 에덴 크로스 같은 분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. 달리기 빠른 선수가 겪는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요, 이건 좀 기술적입니다. 자, 멍청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요. 왜? 치고 달리다 보면 힘 조절 못하고 속도 조절 못해서 막 라인 나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. 어쩔 때는 수비한테 읽혀서 막 뺏기는 경우도 있고, 이때 듣는 게 뭐예요? 아, 멍청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요. 근데 조금 웃긴 게 뭐냐면, 패스 잘하는 선수가 힘 조절 못해가지고 라인 나가거나 상대한테 걸리잖아요. 근데 그 선수들은 멍청하다는 소리 안 들어. 웃기지 않나요? 네.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? 안 빨라본 사람들은요, 이 치고 달리는 게 엄청난 머리 싸움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. 그러니까 빠른 선수들이 그냥 막 생각 없이 치고 달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이 치고 달리기 할 때 얼마나 이 수싸움이 치열한데, 어느 타이밍에 칠지, 뭐 오른발로 칠지 왼발로 칠지 이거 다 계산된 거예요. 치다리 스피드만 가지고 돼요? 아니, 머리 싸움이라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, 이 스피드가 안 먹히는 순간에 이 빠른 선수들이 뭘 하냐면 막 기술을 막 연습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경기장에서 뭐예요? 막 기술로 승부를 하려고 그래. 막 그때 갑자기 그냥 본인이 잘하는 스피드 놔두고 막 타이밍 싸움만 하고 막 기술 싸움하고,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때 진짜 멍청한 선수 되는 거예요.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? 제가 그랬다니까. 제가 고3까지 그 진짜 멍청한 선수였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빠른 게 이게 딱 이제 막혔을 때 그때는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. 근데 장점 자체를 막 바꾸려고 그래. 제가 대학교 때 이 원리를 깨닫고 제 스피드를 잘 이용했었어요. 주로 어떻게 이용했냐? 드리블 할 때 잘 이용을 했죠. 발 밑에 잡아가지고 펑펑 치고 달렸으니까. 못 따라와. 근데 이게 프로에서 먹혀요? 안 먹혀. 전국에서 날고 기는 수비들만 모였으니까 당연히 안 먹히지.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했냐면 움직임을 많이 연구했어요. 아니, 스피드를 활용하는 게 꼭 드리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드리블을 하지 않고도 상대 제끼면 되잖아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피드로 만난 벽을 한 번 넘은 거고, 자, 그러다가 2014년에 또 벽이 만났어. 이번에 어떤 벽이냐면, 제가 그 당시에 K리그 2에서 나름 정상급 윙어로 인정을 받았어요. 시즌 베스트 11 받았으니까. 근데 그 플레이오프 때 그때 당시 K1 경남이랑 붙은 거야. 근데 K1 풀백은 이 드리블이랑 움직임이 안 먹히더라고. 두 경기를 해보니까 저 그때 딱 느꼈어요, 벽을. 물론 제가 골을 넣긴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. 그래서 14년 동계훈련 때 뭐 했냐면, 동료 이용하는 플레이를 엄청 연습했어요. 연구하고. 왜 안 통하니까. 그러니까 제가 왜 안 통하냐면, 물론 이제 K리그 1 수비수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2년 정도 K리그에서 활약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가 빠른 거 다 알아. 이제 패턴이 읽혔어. 그래서 내가 솔로 플레이를 줄이고, 원래 솔로 플레이 좋아했거든요. 솔로 플레이 줄이고 동료들을 이용하는 플레이를 해야겠다 한 거예요. 네, 그렇게 해서 내 장점을 유지하면서 방법만 바꾼 거야. 지금 이 장면이요, 이 스피드는 살리면서 동료를 이용한 플레이예요. 이게 2015년도 때니까.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. 내 장점이 어느 순간 막히는 구간이 온다고, 무조건. 그때 내 장점 자체를 바꾸면 돼요? 안 돼요. 잘 바뀌지도 않고요. 팀이 그거 기다려주지도 않아요. 심지어 내가 바꾸려는 장점은요, 다른 선수들이 다 장점으로 갖고 있어요. 이거 못 따라잡아요.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자, 장점을 바꿀 게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나? 방법을 바꿔야 돼. 그게 나 잘하는 거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거지. 내가 잘하는 장점 다 놔두고 갑자기 막 패스 연습한다? 해봐요. 그 패스 장점으로 갖고 있는 선수가 수두룩하니까. 나는 내가 잘하는 거 해야 돼. 혹시 뭐 달리기가 빠른 선수인데 지금 성장이 좀 멈춘 것 같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. 내가 지금 장점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지, 아니면 방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지.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이전에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.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? 저는 축구를 설명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잖아요, 그죠? 저는 선수 때 축구를 몸으로 설명했고, 지금은 말로 설명하잖아요. 근데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가면 과학을 좀 기반해서 설명을 하죠. 왜? 저는 20년 동안 제게 매일 스스로에게 설명을 했어요. 일기를 썼으니까.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 자신 있어요. 자신 있다고 해서 벽이 안 오나요? 그런 건 안 오죠. 무조건 오죠. 온다는 게 당연한 걸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벽이 오더라도 뭐 방법을 찾지 무서워하진 않아요.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뭘까요?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들을 우리 수준에 맞게, 정말 초등학교 3학년도 알 수 있게끔 그 언어를 바꿔가지고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?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?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스토리를 통해서 재밌게 할 수 있을까? 그런 거 연구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좀 무서워할 때는 불확실성 때문에 무섭다고. 근데 그 벽이 전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. 어차피 우리 삶에 무조건 오는 거니까.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영상 준비하겠습니다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네, 구독을 눌러놔야겠죠.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빠르고 멍청한 윙어분들 응원하겠습니다.